앞장은 저기 조아 선생님 그 카발라 패스워킹 강의 들으셨죠? 네, 그 앞장은 이제 주역하고 카발라와의 어떤 뭐 일종의 관계면 관계고 어떤 연관성이면 연관성이고, 네, 그거를 설명을 드린 거고, 뒤에는 이제 저희가 21번째 기회였나? 활해서합 산화비계 할 차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같이 이제 그 카발라 패스워킹하고 맞춰서, 그러니까는 뭐, 그러니까 서합계는 이제 앞에 보면 이제 달카드, 문카드하고 이제 매칭이 된다라는 식으로 제가 이제 써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앞장에 보시면 이제 일단은 카발라 역은 뭐 그동안 이제 배웠으니까 카발라가 뭐죠? 서양 예, 하시는 게 서양 주역이랑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일종의 뭐 유대 밀교라고 하죠. 유대 밀교. 유대 밀교의 일종의 경전인데 그게 뭐 가장 말씀하신 게 이제 토라, 이렇게 써야 되나? 토라라고 해서 유대 경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사람과 신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신이 사람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내밀하게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넣었다라고 한 건데,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10개의 이제 세피로트로 해서 하나의 세피로트가 이제 옆에 보시면 세피로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개의 세피로트로 해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의 관계가 이제 서로 간에 이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펼쳐놓은 게 이제 유대 경전이라고 보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토라라는 경전인데, 이거를 해석하는 툴로 해서 보여준 게 이렇게 읽으면 타로잖아요. 네? 타로고 토라고, 그런 경전에서 이제 그로에 대한 메커니즘이 이제, 그러니까 유대 경전을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이제 요거는 상식적으로 이제 많이 잘 아는 건데, 이스라엘 국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기도 이제 태극, 그죠? 태극으로 돼 있고, 갑자기 이렇게 돼 있나요? 태극으로 이렇게 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똑같이 음양에 이제 밑에 이제 주역에 이제 뭐 건곤감리라고 3, 4 이쪽이 4인가요? 네, 건곤감리로 돼 있고, 이제 서양의 이거는 이제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큰 삼각형이 건이고, 작은 삼각형이 이제 곤이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러니까 8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이. 우리나라 억제도 마찬가지로 태극, 음양과 이게 8개에 대한 주역 자체가 이제 태극기인데, 서양의 국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같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음양이 일치가 안 돼가지고 남북한이 갈라진 거랑, 이스라엘도 맨날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분쟁이 되는 게 서로 음양이 분리돼가지고 뭐 이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통일이 되면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제 정상적인 어떻게 음양이 화합하는 개념이니까, 그런 게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천지개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그런, 그러니까 메커니즘 자체가 좀 비슷하다 이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요렇게 보면은 처음에 라이트닝 플래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번개 섬광의 길.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주역의 건깨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게 곤깨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이 이제 처음에 곤깨로 내려와서 모든 만물을 창조해 나가는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여기 보시면 옆에 이제 그거를 써놨어요. 세 개의 축이 이렇게 있지. 이쪽이 이제 세 개의 축이 이쪽에 있고 이렇게 있고 이제 가운데, 그죠? 가운데 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양의 길, 여기는 음의 길. 그래서 양은 이다. 우리 여기는 이다 나디, 핑글라 나디, 가운데 이제 슈심나 나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양, 여기는 뭐 주역으로 보면 중이겠죠. 중의 개념으로 가운데.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뭐 조화, 밸런스 이런 거를 상징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똑같이 이제 이렇게 창조해서 내려가는 거는 주역에서 보면 이제 하도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는 이제 뱀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옆에 나와 있는 게 서펜트 로드라고 해가지고, 뱀의 길은 어떻게 보면 낙서라고 볼 수 있죠. 낙서로. 크게 보면 또 이제 태극 자체가 우리 항상 배울 때 그래가지고 이제 양계, 음의 길, 내가 이제 깨달아서 올라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똑같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따지면 뭐 여기가 이제 세피로트가 4개고, 6개고, 간개고, 그죠? 여기는 처음에 이제 음이면 품개고, 두 번째는 확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면 뭐 택개고, 이런 식의 구성으로 이렇게 배회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양의 길이고 음의 길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게 음은 또 역행이니까 이게 순서를 바꿔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곤개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0개의 세피로트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패스가 22개의 경로라고 해서 22개 이제 경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서양의 이제 타로의 메이저 카드 22개가 똑같이 이제 매칭이 돼요. 그래서 이제 10개랑 20개 더하면 이제 32개잖아요. 그래서 주역에는 64개를, 저기 보면 64개가 이걸 이제 반으로 나누면 이제 32개니까. 그리고 이제 타로 카드는 혹시 보셨어요? 혹시 뭐 타로 어디 가서 타로 이런 거? 한동훈 봤어요. 네, 보면은 이제 역방향, 정방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이 이제 뱀의 길, 그러니까 번개의 길, 뱀의 길처럼 역방향, 정방향으로 나누면 이제 두루 나누면 64개랑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매치가 비슷하게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된다. 이거를 어떻게 이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하단의 그림에 이제 맨 왼쪽에 보면 사람, 차크라 시스템하고 이제 대칭해 놓은 거예요. 그죠? 차크라 시스템에서 이렇게 1차크라, 2차크라, 여기가 이제 3, 4, 5, 6, 여기 7이구나. 1, 2, 3, 4, 5, 6, 7. 그죠?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차크라 시스템으로 해서. 서양의 이제 동양은 이제 차크라 시스템이 아니라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상의 삼각형이라고 하고, 이거를 가운데 이제 도덕의 삼각형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게 하나가 이렇게 더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스타랄 마법의 삼각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보시면 정의 내는 게 천상의 삼각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기신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신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정, 가운데가 이제 기, 그죠? 여기가 사람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천지인으로 보면 여기가 천지, 여기 가운데가 이제 인. 차크라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천지인을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어디에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의 같이 이제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좀, 야, 너무 억지로 깨맞춘 거 아니냐라든가, 다른 이상한 거라든가, 궁금한 거 있으세요? 어떠세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조화쌤 강의 들어보면 항상 모든 거 시작하기 전에 이런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정립을 하고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 많은 것들을 좀 알아야 되고, 그 전에 히스토리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깊이가 많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림이라든가 이걸 같이 해서 이제 도식화 해가지고 약간 직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렇게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렇게 배우셔도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게 옳다, 저옳다 이런 거보다. 근데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서양에 7차크라잖아요. 동양은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하단전, 중단전이 369 시스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서양의 7차크라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제 풀어보면, 산수적으로 풀어보면, 3, 6, 9는 계속 분수로 나누면, 예를 들어 1을 나눈다고 했을 때, 3분의 1은 0.3333 이렇게 나가잖아요. 순환소수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6은 6, 22, 38. 이건 어떻게 나죠? 6, 1은 6, 6, 6이 36. 0.6666 나가죠. 0.66. 구는 9, 1은 9. 계속 0.111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단은 7도 한번 나눠볼게요. 계산기가. 칠은 0.142857 142857. 그러니까 142857이 똑같이 여기서 142857이 계속 순환소수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 보면은 142857에 1, 2, 3, 3하고 6하고 9가 빠진 거예요. 142857 보면 여기 보면, 그죠? 여기는 이제 계속 순환소수가 369 시스템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야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딱 매칭이 되는, 그런 직관적으로 보면, 그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소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연수가 되기 전에 분수로 나눴을 때 계속 이게 순환하는 거거든요. 나눠지면 나머지가 안 떨어지고 계속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333333 가는 거고, 6은 이제 6666하고 9는 이제 11 가는데, 7로 나왔을 때 142857이 계속 14, 여기도
142857 그다음에 또 142857 계속 이렇게 순환선수로 요게 이제 순환 마디라고 이렇게 찍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는 뭐 이렇게 찍고 이거는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7차크라에서는 이제 동양에 369가 없는 거고, 그죠? 숫자가 369가 없고 이거는 이렇게 똑같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메커니즘 자체가 서로 간의 그 서로 간의 음향을 바라보는 게 서로 다르듯이 이제 동서에 합하는 이게 차크라 시스템 자체도 약간 그런 속성이 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선상의 삼각형, 도덕의 삼각형, 아스트랄 삼각형은 이제 되게 뭐 이제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천지인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운데 이제 어쨌든 가운데가 이제 천지인으로 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가 모든 것을 통합해 가지고 하늘과 땅과 이 통합해서 여기서 이제 가는 건데, 여기 보면은 세 번째 그림에 지금 희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장막이 쳐져 있어요. 가는데 장막이 쳐져 있는데 여기는 뭐 이제 어쨌든 여기는 길인데 여기는 베일이라고 해가지고 장막이 쳐져 있고 여기 이제 시면 아비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깊은 시면에 빠지는 거고 여기 이제 장막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원래 이제 유대 밀교니까 그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유대에서는 이게 장막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전에 조한의 강의 중에도 있었을 텐데 장막 성전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 장막 거기가 이제 성전이니까 크게 보면 여기가 이제 성전의 안에 이제 여기가 이제 성소라고 해가지고 성스러운 공간이겠죠.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여기 이제 지성소라고 해서 이제 장막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이제 사람들 하고 여기서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가고 장막이 쳐져 있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4대 보물 같은 게 이제 보물이라고 하긴 그렇고 여기 성게라든가 뭐 이렇게 뭐 그 기독교에 쓰는 뭐 쌍난 지팡이라든가 이게 이렇게 유물처럼 이렇게 모셔놓고 있는데 여기 이제 장막이 쳐져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기존에 여기 장막이 찢어진다라고 해야 되나? 장막을 이렇게 내가 희생하면서 돌아가셨는데 장막 찢어져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 안에 제사를 지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다 찢어졌기 때문에 하늘과 나랑은 이제 바로 통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기도가 그러니까는 뭐 그런 게 필요 없이 내 이름을 구하면 얻는다 이런 것처럼 내 이름을 통해서 하느님과 바로 소통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있는 장막을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걷어낸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원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세상 사람들 여기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는 마법의 삼각형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결과적으로 현재 땅에 있는 일종의 이제 진리라든가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법사처럼 다 통과를 하면 이제 진정한 이제 나를 발견하는 게 이 구간이니까 진정한 나를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하늘과 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되니까 이런 장막을 우선은 이제 유대 일교에서는 이게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게 이제 여기에 같이 이제 매칭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이제 된다 이렇게. 그리고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사람을 정의할 때 천지합기라고 해가지고 사람은 사람은 땅과 천지합이 이제 사람이다 이러거든요. 이게 한이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은 다 천지합기로 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기운을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어떻게 치료를 하냐. 그래서 하늘의 운행과 땅에 그게 이제 오행과 식간 십이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여기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세 개의 축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인맥, 동맥, 가운데 중맥 이런 거를 맥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정의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천지, 기 이런 것처럼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 이제 똑같이 이제 카발라 여기 10개 세피로트를 이제 비교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특이한 이제 그림들을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설명하기 편하게 말 그대로 이제 창조의 길은 하도고 뱀의 길은 이제 낙서처럼 음양이 순환하는 이런 구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쪽 가까이 이렇게 보면은 가로 세로 보면 이게 양의 길, 음의 길, 그죠? 공이, 그다음에 여기는 자비, 가운데 중, 이다나디, 핑갈라나디, 뭐 슈슈나디 이렇게 보면은 가로 세로 이렇게 죽으면 차크라 시스템과도 이제 대응될 수 있고, 그다음에 천지인 3기로 대응될 수도 있고, 이게 천상의 삼각형, 그다음에 여기 똑같이 천지인이 이렇게 도덕의 삼각형, 아세 삼각형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 양쪽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이 참 친절한 거일 수도 있죠. 예, 가까이 여러 가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10개가 손가락 10개이듯이 10개의 세피로트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되어 있는 길에 대한 어떤 패스를 설명해 준 게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타로 카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이제 타로 카드에 대한 것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문 카드 다음 장 보시죠. 일단은 달카드를 먼저 설명할까요? 주역을 먼저 설명할까요? 달카드 보시면 달카드 먼저 설명할게요. 서양의 타로. 달카드 보시면 요즘에 앞에 이제 달이 나오죠, 달. 그죠? 그 다음에 양쪽에 기둥. 그죠? 양쪽에 기둥. 그 다음에 개. 늑대, 여기는 이제 개. 그 다음에 가운데 풍뎅이라고 해야 되나? 가재라고 해야 되나? 가재? 스카라벤가요? 스크라벤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다. 이집트 신화에 나올 때는 거의 전갈, 뭐, 스카라베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가재가 이제 물이잖아, 밑에. 물을 건너고, 여기 이제 육지에서 이제 이렇게 쭉 산을 이렇게,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길이 있고, 이제 달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달 카드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달이죠, 달, 사실. 달이 초승달 있고, 이게 사람의 얼굴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달은 이제 밤에 태양이 지고 나서 뜨는 게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어둠, 그리고 수시로 막 변하는 거잖아요. 초생달에다가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 상망이라고 하는데, 초승달, 그 다음에 이제 상현, 하현,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거. 그러니까는 저녁이니까 밤이 되니까 약간 음적인 거잖아요. 양적인 것보다. 그리고
음적이면서 이제 외부적으로 활동적인 것보다 이제 주로 이제 내면적인 활동이잖아요. 내면적인 활동. 내면적인 게 가장 또 얘기하는 게 이제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에서 이제 가재가 이제 올라가는 거. 가재는 이집트 신화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활과 그 새롭게 이제 뭔가를 시작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늑대, 개. 늑대는 이제 플러스,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늑대는 야성적이고, 그렇죠? 야성적이고, 본능적이고, 개는 이제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측면이라고 보면, 이거는 이제 이성이 아니라 약간 감성적인 측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의 여러 가지 갈등, 그런 것들에 이제 통합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새롭게 이제 가재가 올라오면서 이제 먼 길을 가는. 결과적으로 이 다른 그런 심리적인 안정이라든가 심리적인 불안,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밤에 열심히 해소해라. 나중에 이제 뭐 이게 어떤 이런 길을 떠나서 세속적이라기보다는 점사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하는 일에 있어서 좀 심리적인 이런 압박감이 많이 있겠다. 그런 스트레스를 말 그대로 이제 본능적인 감각, 직감, 어떤 이성적인 것보다 그런 사고로서 모든 것을 해결해라, 해소해라. 이런 게 이제 달카드의 특징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1번, 불확실성과 혼란. 달카드는 말 그대로 어둡고 불확실한 길을 나타내며 진실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말 그대로 현재의 직감과 감정에 의존해서 모든 것을 돌파해라. 잠재의식.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밤. 그러니까 잠재의식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내면의 두려움이나 욕망을 탐구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달의 그 달은 변화를 상징하며 때로는 속임수나 환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기 명확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재의 특징을 보면 그 늑대나 개는 가운데가 사람과 똑같이 이제 뼈가 있고 뒤에 이제 다 살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가재는 키텐질이라고 하나요? 양쪽에가 딱딱하고 안에가 부드러운 거잖아요. 속살이. 그러니까 음양이 서로 이제 바뀌어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내부 외부가 바뀌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한다. 근데 주역께서 보면은 활의 서합계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활의 서합은, 활은 불이고 문명함이고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서 모든 거를 이제 뇌께는 진동, 움직임,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아가서 세상을 어떻게 보면 밝히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합이라고 하는 게 여기 써있지만, 서합이라고 하는 게 입이 두 개예요. 입이. 네? 그죠? 입이. 이거는 씹을서 합할 합. 씹어서 합할 합. 그러니까 씹어서 합한다예요. 그러니까 주역계를 보면은 아까 이제 그런 음양의 아까 문카드에서 봤듯이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내면과 외면, 이성과 본능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현재 생활에 있어서 예를 들어 직장 스트레스나 이런 게 이제 이성적으로 때려칠까 이러다가도 이제 이성적으로 이제 그런 거잖아요. 참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내면적인 갈등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를 기억해둔 보면 이제 서로 합하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우레. 밑에는 우레랑 이거는 이제 번개. 아니, 번개로도 표현해. 번개하고 우레는 이제 번개가 땅 치고 나서 좀 있다가 우레가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빛과 소리는 사실은
처음에 근원을 하나인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신체 본능이라고 해야 되네? 느낌이라 감각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두 개처럼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 그대로 이제 합하라 이런 거거든요. 서합. 그러니까 서합의 개념은 여기서 합하다. 그러니까 씹는 거 자체가 또 뭐냐면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씹는 개가 이제 산내이개라고 해가지고 이가 턱이자예요. 턱이자. 턱이자에서 이제 여기 두 개가 강한 양으로 해가지고 안에 있는 음식물들을 씹는 개가 이제 산내이개거든요. 근데 씹으려고 하는데 요 안에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안에 이제 강한 가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지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장애가 있다. 똑같이 어떤 문카드처럼 그런 장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합해서 이제 말 그대로 합해 가는 게 이제 활의 서합계다. 한자도 보면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무당 무자잖아요. 네?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이제 현재 살고 있는 내가 있고 여기 이제 죽은 사람이잖아요. 죽은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하고 나하고 이제 서로 합하기 위해서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시초점이죠. 대략 점을 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주면 서로 이제 입이 두 개라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합해서 가는 게 이제 서합계다. 서합계는 주로 이제 밑에 효사는 이제 안 쓰는데 효사는 이제 주로 죄인을 이게 이제 죄인이에요. 죄인. 양들이 죄인이고 이 죄인들을 씹어가지고 죄인들을 해가지고 이제 명벌 칙벌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죄인을 밝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인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까 그러니까 음식물도 이게 씹어서 내가 소화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 이 죄인도 같이 한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교화해가지고 같이 어떻게 합해서 이 세상을 나아갈 건가 그런 게 이제 효사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활의서합계를 보면 밑에 서합은 형, 이형, 옥. 옥을 사용하는데 이롭다. 여기서는 옥이라고 하는 거는 죄인을 분별하는 감옥 같은 거죠. 네. 똑같이 이제 옥자 이 한자도 여기 개하고 늑대 얘기했지만 이 가운데가 말씀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옥자의 한자가 이쪽 개, 이쪽 개, 그죠? 개견자, 이쪽은 개사슴, 이렇게 해가지고. 산내에는 옥중이물이니, 이중유물이니, 그러니까 산내이 얘기했잖아요. 턱위에 그 물건이 있으니, 그것이 이제 서합이다. 서합은 형통하다. 강유분. 여기에 강이 유를 나눴다. 그러니까 서합계를 요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원래 지역의 또 특징이 이렇게 괴체라고 해가지고 천지비는 비는 막혔다에 막혔다 그죠? 비는 막혔다. 막혔다는 것이 이제 말 그대로 입이 소통이 안 돼가지고 위아래가 얘는 일로 가고 상하가 이제 분리돼서 서로가 이제 막혔다예요. 막혔다. 비색하다. 통로가 없다. 소통을 해야 된다. 그 소통하는 것 자체가 서합으로 해서 소통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이 내려와가지고 유를 나누고 유가 올라가서 그죠? 유가 올라가서 강을 나누고
이렇게 이게 이제 바뀐 거죠. 이렇게. 그것이 이제 단전의 설명이에요. 강유분, 강가유가 이제 나눠졌다. 동이명, 움직여서 확계, 밝은 거. 동이명. 그것이 그런 게 이제 서합인데 여기서 뇌전 합의장. 똑같이 이제 우레가 이거는 전은 번개전, 우레, 뇌전이 서로 이제 합쳐져서 이제 문명을 밝게 하는 게 이제 서합계다. 유득중이 상행. 아까 좀 얘기했잖아요. 유가 여기 가운데가 자리를 넣으니까 득중을 한 거고, 득중이 상행해서 예. 비록 그 위치가 오요의 이제 의미니까 정당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오 사용하는데 이렇다. 그래서 이제 상전에서는 선왕이 이거를 보고서 명벌 측법한다이다. 이제 명벌 죄를 밝히고 말 그대로 기존의 법을 새롭게 이제 정비하는 게 이제 서업계다. 달카드랑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달카드 자체도 처음에 이제 밑에가 이제 여기서 이쪽 그 달카드 옆에 이렇게 그 세피로트 그림 보면 29번이라고 해가지고 호프 머리 뒤. 그러니까 머리 뒤라고 하는 거는 머리 앞은 전두엽이 있어가지고 어떤 이성적인 거를 판단한다고 하면 머리 뒤는 좀 감성적인 거, 네, 반대적으로 보면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쌍화공 자리 이런 디테일한 거는 이제 아시면 좀 좋을 텐데 네, 그런 거를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매칭이 된다. 그리고 이제 뭐 달카드도 타로점 보면 항상 이게 역방향, 순방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달카드 이제 역방향이 어떻게 보면 사나비 옆에 있는 사나비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사나비는 비는 이제 꾸미다예요. 꾸미다. 이거 좀 지워야 되겠다. 얘는 이제 산 밑에서 이제 밝은 불이 이렇게 비추는 상이잖아요. 그죠? 산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 나무 밑에 조명 비치듯이 비조명 비치면 이렇게 밝은 것처럼 이렇게 산에 있는 것들이, 그다음에 산에 저녁 노을이 지면서 화려한 이런 것들, 그죠? 산압이 꾸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문식을 꾸미는 건데, 꾸미기도 하고, 예, 말 그대로 이게 문명함, 밝음, 그거에 함께 그쳐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밝음에 그쳐 있는 게. 이거 이제 삼액계의 특징이, 여기는 이제 함께하는 그침을 얘기를 하는 거고, 속성이, 이거는 확기하는 불, 그죠? 밝음 또는 문명, 그죠? 예, 산화비는 말 그대로 이제 문식이라고 하면 문식,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꾸미고 단정하고 뭐 이런 건데, 거꾸로 이제 내려와서 위에 이제 넷자에서 이렇게 밑으로 킹덤 말쿠트로 내려오는 과정은, 말쿠트가 이제 밑에가 곤기의 땅이잖아요. 땅에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이제 그거에 밝음으로 해서 문명함으로 이제 그쳐 있는 상황이 이제 이런 산화비계로 이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막혀 있는 게, 서합계에서 이제 막혀 있는 것들이 해소돼서 이제 문명함에 이제 산화비계 공자님이 일화 중에 공자님이 점을 쳤는데 산화비계가 딱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문명하고 본인이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학이 그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내가 깨우친 도가 여기서 그쳐 있겠구나. 더 이상 이제 전달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내 살아 생전에는 죽어서는 이렇게 다 지금 유학자라는 계속 지금도 이렇게 숭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나비는 꿈이 말 그대로 산 밑에 이제 불로 해서 이제 화려함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밝혀주고 이런 것들을 꾸며 나가는 게 이제 사나비께다. 그리고 이제 밑에 단전하고 상전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인 괴를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풀려나가는.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아까 문카드하고 활해사업계하고 이제 좀 더 한 번 더 나아가서 보면 이게 주요에는 혹계라고 있어요. 가운데 혹계는 이렇게 해가지고 혹계라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천지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모든 거를 이렇게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거를 보면 이제 수상건이잖아요. 수상건. 이렇게는 숫계, 이렇게는 간계. 그러니까 수상건이 말 그대로 밑에 이제 내가 가는 길을 진행사항을 얘기를 해요. 진행사항. 그러니까 땅 위에 수상건은 이제 그러니까 산 위에 이제 안개가 많이 물이 껴 있는 상이잖아요. 안개 물. 그러니까는 그 가는 데 있어서의 다리 절건이에요. 다리 절건. 그래서 험난하다, 힘들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카드 자체도 이렇게 이제 가제가 새롭게 탄생해서 이제 올라가지만 뭐 부활해서 올라가지만 그 부활해서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거를 얘기를 하죠. 수상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이제 밝혀야 되니까 힘차게 돌파하는 게 이제 서업계. 어떻게 보면 이제 타로랑 카드랑 이제 주역계랑 매치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 드릴까 이제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나? 어때요? 약간 생각하긴 한데 타로로 치면은 타로는 역학적으로 이제 그 서양의 양적인 그런 거를 많이 일시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도하고 낙서하고 연관된 내용이 있나요? 하도하고 낙서의 그런 그러니까 뭐 이거를 연관돼서 그런 거보다도 이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앞쪽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카발라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게 10개의 세피로트와 그 다음에 22개의 경로예요.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제 하늘과 신과 나와의 그 관계성에 있어서의 내가 그 안에 비밀이 숨겨진 걸 내가 이해하고 밝혀서 내가 나의 순수성,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의 신성을 회복하겠다예요. 그 신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 거는 그 신성이 펼쳐져서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고, 그걸 회복해서 내가 올라가는 게 이제 뱀의 길이라는 얘기지. 그렇게 따지면 신성이 이제 모든 걸 창조하는 그 번개의 길 자체가 이제 하도가 천택활의 풍수산지가 이제 하도가 창조거든요. 건계에서 곤으로 가는. 사실은 그러니까 하도 자체가 이제 천택활의 이렇게 해서 천택활의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만물이 건에서부터 해서 의미 하나씩 의미 하나씩 이제 여기서는 밑에가 다 양이잖아요, 그죠? 응? 이게 양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음으로 맨 밑에가 다 음이잖아요. 그래서 음이 건에서부터 음들이 하나씩 쌓여가는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창조돼 가는 게. 이게 이제 하도고 이제 모든 만물은 이제 다시 이제 운행을 하는 거 자체가 운행이 이제 물에서부터 그죠? 낙서는 맨 밑에가 이제 여기가 수화로 바뀌잖아요. 뒤에가. 낙서는 밑에가 이제 수화로 바뀌어가지고 네? 수화로 바뀌어서 이제 간에서 종시로 해가지고 내가 나오고 이렇게 가서 이제 여기서 곤에서 이제 음양이 바뀌는 거는 곤에서 이제 씨앗을 받는 거죠. 씨앗을 받아서 여기 알을 품는 게 이제 얘가 건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게 이제 알이면 알이고 새 생명의 씨앗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다시 씨앗이 들어가서 여기서 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게 새 생명의 이게 순환 구조고, 그죠? 순환 구조가 이제 여기서는 똑같이 순환 구조가 싹이 자라가지고 이게 자라는 과정이고 자라서 씨앗을 넘기는 과정이 씨앗을 만드는 과정이고 씨앗이 여기서 다시 나오는 과정. 이게 순환의 과정이라고 보면 이거는 하도는 처음에 모든 만물을 건에서부터 이렇게 낳는 과정.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번개의 길은 맨 처음에 이제 케테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똑같이 건처럼 네. 아인소프 오르로 해야 얘기하는데 여기서 모든 것들이 이제 빛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빛으로. 빛이 내려오면서 하나씩 내려오는 단계라고 하면 여기 말쿠트는 이제 곤이에요. 곤. 여기 곤이거든요. 말쿠트는 여기서 이제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모든 어머니에서 모든 생명이 나오듯이 여기 생명에 나와서 여기 이제 뱀의 길로 해서 거슬러 이제 내가 올라가는 게 이제 도의 길을 가는 게 뱀의 길이라는 것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이 순환하는 구조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항상 이거잖아요. 불교에서 여기서 올라가는 게 이제 깨달음의 길이고 깨달았으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제 보살도의 길이고 불교의 논리 구조는 이거거든요. 똑같이 여기 순환의 구조에 있어서 내가 깨달아가는 구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뱀의 길이겠죠. 깨달음에 가는 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살도를 하는 게 이제 똑같이 뭐라 그러죠? 번개의 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첫 페이지에 옆에 써놨어요. 번개의 길은 창조, 하도, 도생, 역성. 하도는 이제 똑같이 도생, 역성. 낙서는 여기에서 생해서 거슬러 올라가니까 역생, 도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불교랑 똑같이 이제 돌아가는 게 이런 구조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패스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보면은 그 22개의 메이저 카드가 이게 있는 게 요 밑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요즘 확대해서 했어야 되는데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게 주역계로 해서 하나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번에서 9번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기에 뭐 3개 카드 같아요. 이렇게 이게 뱀 꼬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3개가 이제 돌아가는 이런 3개 카드인데 네, 그런 거는 이제 주역계로 보면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건가 이렇게 똑같이 이제 옆에 이제 문카드는 활해서학계면은 이제 지택림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 딱 자리 잡아가지고 이제 그 가운데로 가는 게 지택림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카드에 매칭해가지고 좀 더 이제 주역계 자체를 이제 이해해보자. 같이 이해하면 또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서합 자체도 이제 괴사에 보면은 이영옥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이제 옥 자체가 양쪽에 그 달카드 양쪽에 2마리 개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말스먼이 있고 그 가운데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문카드와 대비를 하면은 뭐 그런 게 이제 같이 있는 거고, 뇌계가, 그리고 이 화계의 특징은, 화는 또 아까 밑에 있는 가제, 뭐 이게 여기서는 뭐 달빛일 수도 있고 밝은 거니까 태양 뭐 밝은 거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화 물상으로 보면 겉에가 딱딱하잖아요. 양은 딱딱한 거고 음은 부드러운 거예요. 겉에는 딱딱하고 안에 이제 부드러운 거. 가재가 겉에는 키틴질로 해서 딱딱하고 안에 이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모든 물상들을 이제 그렇게 다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아까 지나가는 거, 이거 호께로 보면 수상건으로 이렇게 얘가 가는 길이 있어서 이제 말 그대로 내면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수상건은 물이 위에 숫자가 이제 물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걸 이제 의미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그러니까 상 자체로, 그러니까 주역, 아까 제가 활의 서합은 처음에 이제 모든 주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계명 이게 서합이다. 왜 서합이 되는가? 씹을서 합하라. 왜 씹어서 합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안에 이제 턱에 음식물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 음식물이 요거 있죠? 요거를 제거하는 거고. 그리고 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무당, 한자 자체도 이제 죽은 사람과 나와 합하는 게 이제 무당의 개념이니까, 그런 거를 합하는 게 내 바깥에 있는 거랑 내 내면의 세계를 어떻게 합하는 거나, 이게 문카드랑 같이 똑같이 그렇게 이제 같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그리고 괴사에서는 보면은 원래 이제 이게 이제 그 죄인을 다스려 가지고, 근데 죄인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같이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주요 괴사에 나오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합해서 나온 게 이제 문카드에 이런 성질이 있다. 좀 헷갈리는 게 이제 하도하고 낙서가 제가 계속 헷갈리는 게, 예. 하도는 뭐 정상사람한테 배우기는, 하도는 땅을 보고 이제 그림이고, 예. 그러니까 반대적인 거죠. 천지인으로 하면 이제 하도가 하늘의 모습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땅의 공간적 형태나 형상이나 그런 걸 담고 있다. 그리고 낙서는 반대적으로 하늘의 그런 변화 원리를 담고 있다. 그렇게 이제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왜 금화 교육을 왜 했으며, 금화 교육을 한 이유는 제가 뭐 생각하는 거는, 이제 세기 연필 이제 쇠를 달궈서 어떤 도구를 만들려면 바뀌어야 되잖아. 금화 교육이 예. 10분이 없다. 그래서 변화의 과정, 양적인 변화의 과정을 그게 낙서라고 이해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막히는 거죠. 왜 꼭 그렇다면 금화 교육만 있냐면, 수초 동덕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이제 정역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치적으로 하면 정역밖에도 부족해요. 또 새로운 공간적인 걸 이해하려면 이치적인 것도 네 가지의 어떤 형태로 하나가 더 여기 출연해야 되지 않나, 그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궁금증이. 그리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개풀이라면 왜 이제 그거는 64개를 맞춰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공부가 안 돼서. 네, 뭐 하도, 근데 뭐
이게 이제 원래 금화교육은 원래 이제 저기 뭐 자, 금화교육 먼저 제가 아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거 하도하고 낙서 숫자잖아요. 팔개는 말 그대로 이거를 이제 개로 표현한 거고, 그러니까 팔개는 드러나는 것만 표현해요. 말 그대로 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에 있는 뭐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드러난 상, 이미지 뭐 이런 거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하도 숫자는 이거 원래 이제 숫자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행에 대한 이거를 보고서 이제 오행이 설명이 돼야 금화교육이 필요한 거니까 그 오행에 대해서 나온 거고. 근데 오행이 말 그대로 오행은 똑같이 1육수, 38모 이게 똑같이 순환하고, 하도는 위에서부터 천지로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응? 근데 사실은 여기 얘는 1육수에서 똑같이 1육수에서 여기서 물이 똑같잖아요. 여기도 38모, 27화, 49금. 근데 여기만 금이, 여기도 49금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화가 여기가 있고, 여기 이제 38이 있고, 16이 있고, 요게 이제 자리가 바뀌었다예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선천에 있는 거랑 후천에 있는 거가 다 똑같은데, 요 자리가 바뀌었다 뿐이야, 그냥. 금화교육이, 근데 금화교육이 왜 되려고 하면, 지난번에 그것도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얘는 다 이게 생애 구조잖아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 토생금.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안 가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것들이 모두 자연의 원리가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는 게 후천에 와서는 얘가 일로 온 거잖아. 네? 그거 같아요, 저는. 그거 같은데, 근데 이거를 다른 쪽에서 표현하는 게 없어요. 숫자로만, 금화교육이 숫자로만 나와 있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 팔개, 보기 팔개랑 그다음에 문항 팔개에서 나와져 있는 그림에는 그거를 뭐 금화교육을 딱히 그 팔개상으로는 표현할 그런 건 아니란 얘기지. 숫자에 대한 거가 이제 안에 이거를 갖고서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낙서의 금화교육이 순리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누가 힘이 있다면 바꿔놓은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지구를 표현하는데 네. 지구는 어떻게 보면 힘이 쓰는 이제 극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상생상극이니까, 네. 상극의 세상을 만들 그런 거를 인위적으로 바꿔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상생상극 때문에, 예. 순리적인 모습을 하도는 그냥 쏙쏙 다 이해가 되는데 금화 교육의 그 어떤 그 의미나 이유 이런 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뭐, 조화 선생님 강의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제, 순행하고, 말 그대로, 여기, 낙설에서는 이제, 다 그거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상극해서 가는 거니까. 근데 상생상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모든 만물 자체가 운행하는 메커니즘에서 동양사상은 이렇게 정한 거잖아. 정한 거라고 얘기를 하기 좀 그렇고, 예.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여기가 목, 화, 토, 금, 수인데, 이게 그러니까, 토를 여기다 놓을게요.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해서 이제 상생이 오는 건데, 하나 더 가는 게 그거 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한 가지 더 가는 게 극하는 거니까. 그래서 별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리기는 하는데, 근데 이거는 뭐 똑같이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뭐 남자 여자로 보면 남자와 음과 양이 서로 합하는 거고, 그러니까 남자끼리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친할 수도 있지만 싸울 때는 남녀는 잘 안 싸우잖아요. 싸울 일이 있어도 오히려 같은 그끼리는 더 심하게 싸우는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을 그냥 이런 오행이 돌아가는 거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거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뭐 좀 그런 기도 하고,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설명하기가 좀 약간 애매하네. 아무튼 그 순환의 메커니즘에서 여기를 넘어가는 게 가장 힘들기 때문에 여름에 지날 때마다 그 여름 여기 뭐 하지라 그래야 되나? 하지가 하지에서부터 해서 15일인가 20일마다 삼복 계속 넣었잖아요. 복을 넣었다 그만큼 넘어가는데 이제 엎드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을 맺는 거 자체가 그런 메커니즘이 우리가 24절기에도 포함하지 않지만 거기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보다 결국엔 뭐 금화 교육 자체가 이거 자체가 이제 그런 거고,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주역 역도 마찬가지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라 때는 수화가 이제 바뀐 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여기고 수가 여기고 화가 여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의 자리가 수였다라고 하면 이제 화로 바뀐 거고, 주나라 입장에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다시 정복을 했잖아요. 나라를 정복했으니까 앞으로 역법은 이걸로 바꿔 이런 것처럼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제 금이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메커니즘 자체가 목은 시작을 나타내고 금은 음에 있어서 시작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선천이고 후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천에서 이제 목으로 해서 세상 마무리 시작했으면 후천은 음의 시대잖아요. 음이 이제 금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음이 또 금이 위쪽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거까지 그거니까 목과 금이 이제 대응돼서 이렇게 그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게 또 돌아가는 거를 설명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깊이 공부 한번 해보세요. 네. 머리 빠개질 것 같아.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